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기본서 127페이지에 05번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 중요하죠. 별표 3개고 보시기 전에 시바타도요 할머니 또 시가 있네요. 너에게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되고 평균 모의고사 30점대가 나오더라도 그냥 전국 평균이니까 난 평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서 하시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합격합니다. 자,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 표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과표,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 등을 말합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취득가액이에요. 내가 그 자산을 뭐 3억 5천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3억 5천이요.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이고요. 근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뭐 재산 가액이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나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재산세는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가 이거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어떤 게 과세 표준이 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나 그 부동산 뭐 5억에 취득했다. 취득한 가격 5억 곱하기 세율입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매 지급 때는 그 사실상 연부금액, 그러니까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인데요. 연부금액인데 그 연부금액 중에서도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계약상 연부금액 아니라고 그랬죠? 첫 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얼마? 8억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연부금액 과세 표준이고 연부취득.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자, 제가 오늘은 말로 할게요. 그냥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이걸 합쳐서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가격. 그럴 때 지방세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년 때가 되면 재산세를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오는데 무엇을 근거로 노원구청장은 시장구청장이 세금 계산하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해요? 시가표준액이요.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도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격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또 시가표준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전국적으로 표준주택가격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산정고시가 됐는데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주변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해요. 그것을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합니다. 그럴 때 이 표준주택 가격, 여기에 작년보다 이제 많이 올랐다 지금 하죠.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과 또 시가 반영률을 매년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겹쳐지면서 지금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 표준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올해 여러분들도 그 공시 가격 집값이 다 오른다는 얘기죠. 오른다는 얘기고 그게 오르면 당연히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6억 원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 1세대 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규정이 신설이 돼서 세금 부담을 깎아줍니다. 근데 하여튼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이신 분들은 일단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가순액입니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경우에 시가순액으로 과표가 결정되느냐? 납세무자 신고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것도 포함해서 시가순액으로요. 또는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미달하게 신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런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부동산의 시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다 그러면 지방세과세 이 시가 표준액은 이 공시 가격은요 시가에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게 올해 지금 시가 반영률이 높아져서 70%까지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최근 올랐던 몇 년하고 비교해 보면 몇 년 사이에서는 이 그 시가 반영률이 이게 미처 공시가격이 이걸 못 따라가요. 시가가 막 상승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막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7억짜리 시가는 7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 7억에 거래된 집의 공시가격은 뭐 3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에서 뭐 70%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더 낮게 신고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시가에 60에서 70% 어떤 경우는 50%에서 결정되고 있었는데 이 시가에 근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보시면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은 1억 원인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시가순액 1억인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나 옵니까? 자, 을 입장에서 얼마를 신고해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이걸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하는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신고를 안 했어요. 원칙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건데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끝나지 않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무엇으로 해요?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이 나온 세액에다가 여기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납세 고지서 발부돼서. 자, 이번에는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됩니다.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보죠? 시가순액이 미달하게 신고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앞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또 언제나 항상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래, 사실상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제2에서 객관적인 거래 나왔다. 그럼 뭐예요? 네? 국수, 공판, 법이죠.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그러면 시가순액 1억짜리를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7천에 취득해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죠?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7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는요.
수입에 의해서 취득한다.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공매 가액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과세표준해요? 8천만 원. 그 공매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화해 조소상으로 시가편이 1억짜리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자 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자,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화해조소상으로는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는 거를 객관적 취득, 우리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했어요? 국수, 공판, 법 이렇게 외우는데 과세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이요. 국수, 공판법, 부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역의 땅값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 예를 들어서 있었습니다. 자,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 있었는데 대형 국책사업이 유치된다고 소문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가서 이 정도 가격대 시가가 형성되어 있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산정고시가 됐습니다. 근데 대형 국책사업이 옆 동네 뺏기면서 이 동네는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땅값이 내려갑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관계당국에 신고 제출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 맞아. 대형 국책사업 유치된다고 소문나서 땅값 한창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표준액 산정고시 되는데 무산돼서 더 낮아서 좀 거래가 낮게 됐을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요.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객관성 있다. 자, 그래서 국수 공판법 부입니다. 다시요. 그러면 여기까지요.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이러면 자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다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웠다? 국수 공판법 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봤던 이 국수공판법 부요. 자, 머리글자를 따서 제가 이런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빵원 곱하기 세율하면 다시 빵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무상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면 틀려요. 자, 그러면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과표 결정되느냐?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로 여러분이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그래서 무상취득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해석상 우리가 흔히 해석상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으로 한다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해석상 준용을 하고 있어요. 해석상 준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는 거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으로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또는 상속받았어요. 그럼 취득세 신고할 때 있잖아요. 저 시가 순액보다 높게 신고한다? 얼마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나 예규에서는 자, 무상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순액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시가순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시가순액으로.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법에 명문화된 게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거지. 우리 세법에서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자, 우리가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X입니다. 자, 사실상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요. 또 지금 아직 안 배운 건데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취득은 아직 안 배웠지만 보세요. 부당하게 계산됐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자,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요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05번 과세표준입니다. 본문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127페이지 05번의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일반적인 과세표준이에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밑줄이죠.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밑줄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밑줄이에요. 매배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밑줄,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X예요. 계약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라면 틀려요. 매배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고요.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하고요. 128페이지로 갑니다. 예외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요, 밑줄입니다. 신고 또는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적게 신고됐다. 자, 그럴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지자청이 타주과표 결정합니다. 심학습에 시가순액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계산해?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또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나중에 문제 풀거나 뭐 할 때 제가 시가표준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129페이지 맨 아래 봅니다. 3번 특례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에 표준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취득, 가로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밑줄, 그 아랫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130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느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동가람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동가람이,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외동가람이, 판결문 판례동가람이, 법인장부 법외동가람이에 따라 취득가액 증명되는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 부의 동그라미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심학습 판결문 등에서 1번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며 밑줄에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맺죠. 보조단을 봅니다. 자, 보조단 왼쪽을 보니까 공정증서 및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객관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예전에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실에 돈만 내면 돈 찍어주고 검인계약서는 옛날에 이중으로 다 계약서 쓰고 그랬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살짝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핵심 요약 과세표준 비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보세요. 일반적 거래는 원칙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신고 제출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국민들 계약상 잔금질을 취득이 싫어합니다. 국민들은 뭔가를 보고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일반적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을 보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보세요. 어떤 부동산에 신고한 가액이 있고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만약에 신고한 가액이 1억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 2천이면 얼마를 과세표준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게 신고됐어요. 여기는 이러면 미달하게 신고됐어요. 그럼 뭘 과세표준해? 시가표준액으로요. 이번에는 신고한 가액은 1억인데 시가표준액이 8천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거로 합니까? 이때는 이제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요.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결론 그러니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일반적으로는 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둘 중 큰 금액으로. 이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여기서 이 신고가액과 다릅니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제출하고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아닙니다. 자, 뭐를 과세표준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 가액을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하여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심학습 130페이지 맨 아래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신설이 된 규정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 여기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서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검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고 검사하고 뭐 검증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하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검증받아서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 지방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비춰봤더니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확인된 이 금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뭘 과세표준하냐? 그 확인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납세무자가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었는데 을이 이걸 신고했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세무서에 또 신고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또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이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게 바꾸겠죠? 아니고 뭐만 기억해요? 확인된 금액. 이것만 잘 기억합니다. 이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족액은 추징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제목이 근데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실 이 규정이 여기 규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포괄하는 건데 이 규정이 신설이 된 것은 왜 신설이 되냐면 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포괄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은요.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이 정도 가격대에 있다고 쳐요. 근데 그동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실지 거래되는 가격은 이 정도 가격대고 시가표준액은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서 낮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0일에 작년 합격하신 어떤 합격생이 첫 계약을 앞두고서 첫 계약을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몇 가지 막 물어봤는데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거래 가격은 지금 7억인데 그 공시 가격을 물어봤더니 3억 이 정도 이렇게 반도 안 되게 지금 못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신고를 안 해버려요. 신고 안 하면 지자체장이 다시과표 결정하죠.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요.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가지고 합해가지고 거기서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이 자, 높아지긴 높아졌지만 실지 거래된 이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만큼을 이 사람은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서 관할세무상이 세금 부과 고지하면 그대로 끝났는데 이제 끝나지 않고 자,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된 금액보다 자, 만약에 확인했더니 이 정도 가격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확인된 금액보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교재 130페이지 심학습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밑줄은 그 두 번째 줄,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밑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맨 끝, 세 번째 줄 맨 끝에 그 확인된 결과 등에 따라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다. 밑줄 짝이고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바꿔요. 131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이고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은 이거는 이제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금방 배울 건데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법중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국수공판법 부니까 뭘 과세표준해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삑 입증되는 서류 아니죠, 여러분들? 네. 그 조서상의 취득가액이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얘네들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입증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화해인락조서에서 입증되는 가격이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심학습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냐 이거 처음 배우는 건데요. 또 잘 한번 보겠습니다.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 우리가 스트레칭 이번 시간에 들어와서 했나요? 했어요? 네? 했다는 분도 있고 안 했다는 분도 있고 왜 그래? 자,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좀 릴렉스 한번 하시고. 자, 봅니다. 네, 몸 좀 푸시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여기에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뭐 23, 24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20 최고만 하더라도 8회도 나오고 29회도 계산 사례 문제도 나오고 26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자주 나왔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과세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다음에 간접 비용 합계액을 한다. 그래서 간접 비용도 포함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할인액, 그러면 할인해주는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할인 금액은 취득가에 포함하고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자, 근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얼마냐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10억입니다. 근데 매매 대금을 일시에 을이 갑한테 지급합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자, 그래서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얼마냐면 할인 금액이 요게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요.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할인된 금액은 9억 9천이잖아요. 자, 할인된 금액은 9억 9천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할인된 금액 요거 9억 9천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액 요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까지 내용을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131페이지 심학습에서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뭔지 설명드렸는데 거기 세 번째 줄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으로 한다 밑줄. 그 다음에 매매대금 다만 취득대금을 여기 밑줄에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이 말의 의미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쫙 나오는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시험에서는 막 섞어놓고 고르라고 나오는데 뭐 달달달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자꾸 눈에 익혀둬가지고 이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뭐 섞어놓고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봅니다.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 연체료, 할부자 연체료 포함하는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즉 무슨 얘기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포함하고요. 농지 보존부담금,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뭐 이런 것들, 또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증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거 포함하고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합니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산다, 대출 끼고 집을 산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 1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 6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전세금이 6천이 들어있어요. 원래 전세금은 원래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갭투자, 소위 말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이 전세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랬을 때 을은 취득대금을 얼마만 지급하느냐? 취득대금을 얼마만 지급합니까, 여러분? 4천만 원만 주겠죠? 네. 자, 그러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이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을은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조건 부담액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요. 자,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봅니다.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요. 자, 이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딱 보면 이게 재작년인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개보수. 이런 건 다뤄줘야지. 그래서 시험에서. 그죠? 별로 호응이 없구만. 뭐 관심 없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진짜 동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내주면 딱 좋은데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딱 내기 딱 좋구만. 그래서 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제외하고요.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이런 거 포함합니다. 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아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아까 봤었습니다.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자, 쭉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 한번 쭉 눈에 익혀 두시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니까 법인이 취득하느냐, 개인이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봅니다. 할부이자,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불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취득가격 어떻게 해요? 포함하고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뭐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이유가 있긴 있지만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법은 항상 바른 거니까 O, 법인이 아닌 자, 개,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문제가 나오면 꼭 잘 봐야 돼요. 누가 취득했다고 하는지. 뭐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한다. 그럼 개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자,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뭘 취득한다. 개인이 취득하는 겁니다.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개 XX 포함하지 않고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한다. 막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 이거는 자,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을 한번 또 눈에 익혀볼게요. 그리고 또 교재도 같이 한번 또 보면 되죠. 뭐. 포함하지 않는 것, 취득가액에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또 여기 밑으로 내려봐야 되는데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 지작물 눈에 익혀두시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몇 번 물어봤었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자꾸 봐서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131페이지 표를 봅니다.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포함되는 거 왼쪽부터 봅니다.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의 연체료 밑줄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이런 XX고 그 다음에 건설장면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밑줄입니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또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같은 이런 것들 포함하고요. 또 밑줄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거 포함합니다. 또 아래 거 밑줄입니다. 취득대금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합니다. 전세 끼고 집사할 때 대출 끼고 집사하고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밑줄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로 발생하는 매각 차손 밑줄입니다. 또 이거 중요한 것도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고, 또 붙박이 가구라든가 밑줄이요,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치를 이루면서 밑줄이요,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포함합니다. 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포함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달달달은 못 알아더라도 대충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포함하지 않는 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비 등의 판매 비용이요. 체크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신문에 분양 광고 내거나 벼룩시장에 광고 내고 그럴 때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비 포함하지 않고, 또 밑줄이요,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거 포함하지 않고요.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밑줄이요,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 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환급받고 그랬어요, 이거. 자, 그래서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 보조단을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취득자의 개인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여튼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익혀서 눈에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고르라고 나오기 때문에. 132페이지, 그래서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 별표시 하시고요. 자, 취득자가 법인이면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별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라는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가의 거래가 아니고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음 그랬습니다. 먼저 1번이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아까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번 건설장매 충당한 차입금이자 포함하죠. 3번 법인이 연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해. 이거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자,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XX인데 여기서는 법인이 취득하니까 포함합니다.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데 그거를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채무부담액, 전세 끼고 집사할 때 이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박스형 문제로 해서도 나온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고르라고, 또 그 다음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감 잡으시고요.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한 번 어떤 건지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타인으로부터 샀어요. 이전 받은 자가. 나중에 그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국수공판법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필요하겠죠. 그 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필요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이 특례에 나오기 전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에 나오기 전에 예전에 어땠냐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할 때 분양가격, 공급가격에다가 이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합해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은요. 어떻게 했냐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어요. 이런 XX들이죠. 아니 그럼 뭐야?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는 그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는 또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벌써 방송 타더니 진짜 저거 방송 진짜 나올만 하지 그랬는데 바로 몇 개월 만에 바로 이 특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이 낮으면 뭐로 한다고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자,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분양가격이나 또는 공급가격을 과세표현한다고 바꾸겠죠? 아니고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격을 과세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공급가격 프리미엄 붙으면 그 가격으로 마이너스 떨어질 땐 그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자,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인데요. 먼저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에 한번 봅니다. 건축물 건축 개수와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인데 동그라미 1번이요. 건축물 건축 신축 재축 제외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 그리고 가로 안에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을 이제 취득세에서 이제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건축법상의 건축에서 신축,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 개축. 우리가 공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증축,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증축 등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건축 거기다 대죽거리 땡냐해서 증축 등.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돼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증축.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래서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실제로요. 어떤 수강생분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자, 어떤 수강생이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자, 어떤 수강생이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이 남편, 내가 진짜로 싫어해요. 다들 지금 이런 건 다 수강생들이 실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자, 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더럽게 안 맞았어. 맞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수도권 외곽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택시를 타려고 강의 끝나고 그때 차로 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대중교통 뭐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수강생이 저기서 막 뛰어오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서 막 나를 손 타면서 뛰어오길래 내가 뭘 빼먹고 갔나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막 뛰어오더니 숨을 헐떡이면서 교수님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도 뭐라고 읽는다. 그거 생각났는데요. 강성규라고 쓰고 꽃미남이라고 읽는다. 자, 실제예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그것도 20대 수강생이 쫙 뛰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것만 한마디 하려고 저기부터 뛰어온 거야? 근데 고맙기도 하면서 진짜 아이고 그래 내가 고맙다 그래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진짜 그래서 실제예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봅니다. 하여튼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돼 있으면 물론 그게 몇 년 전이냐고요? 한 8년 전 됐을 거예요. 자, 어떤 간에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했는데도 보면 나중에 뭐 질문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거 증축 등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현하냐 그러면 뭘 과세표현하냐면 이때는 증가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자, 그때 이 증가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증가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 신고가액으로 하는 원칙인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편액으로 한다. 그래서 증가가액만 잘 기억합니다. 자, 교재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니까요. 13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건축물 건축, 신축, 재축 제외한다. 자, 뭐라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증축 등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증축. 하거나 개수한 경우
선박차량 기장 및 종류 변경한 경우는 밑줄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요?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합니다. 밑줄이요.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13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읽으시면 되는 거고, 심학습 내용입니다. 건축물 건축법상에 우리가 건축을 해요. 그러면 이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이잖아요. 이 원시취득했을 때는 뭘 과세표하냐고요? 건축비요. 건축하는데 소요된 비용, 건축비를 과세표하고. 근데 증축이나 개축, 지방세법상의 개수 등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런 간주취득은 뭘 과세표하고요?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으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표 내용 여러분들 주의해서 체크하시고 밑줄 그어놓고 3번 건축물 건축 또는 대손 혜택 내요.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또 한번 나왔더라고요. 아니구나. 토지 지목 변경을 또 중요한 걸 빼먹고 갈 뻔했네. 2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뭘 과세표하냐? 역시 얘도 간주취득이니까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해서 증가한 가액이요.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됐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 말하자면 차액을 말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전의 시가편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그 차액, 증가한 가액 과세표입니다. 근데요, 다만 봅니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그 등비용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 등비용으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 과세표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그 지목 변경의 등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도 뭐 이렇게 사례로도 했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자, 어떤 거냐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시에 지목 변경 전의 가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의 가액이 5억이 됐습니다. 자,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 하니까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이후의 시가편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요? 4억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4억. 근데 이번에는 A라는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A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밭에서 공장 용지로요. 자,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이 5억이 됐고요.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등 비용이 얼마냐면 지목 변경하는데 등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입니다. 취득세 과세 그 다음에 다만 이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이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는 금액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을 과세표하는 거예요. 어떤 수강생분은 2억 8천이요. 왜요? 증가한 가액 4억에서 1억 2천 빼니까 아니에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지목 변경의 등비용입니다. 등비용. 자, 일반적으로 뭘 과세표하고요? 증가한 가액이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교재 거기 2번 토지 지목 변경이요. 첫 번째 줄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밑줄이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한다. 밑줄. 그 다음에 이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자, 그런 얘기고. 다만 여기 또 밑줄이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된 등비용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합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1 지목 변경 이후 토지 시가편액에서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을 뺀 가액입니다. 그리고 이 표, 자, 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 과세표준, 자, 일반적으로 증가한 가액.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 입증될 때는 등비용, 별 표시하시고요. 3번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손 혜택 냅니다.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30회 시험 때도 지문에 한번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어요. 자, 법인이 아닌 자가요. 자,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을 말하는 거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요? 100분의 90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는 법인장부로 그 증명되는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또 채권 매각사손 등등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걸 합하는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100분의 90 숫자가 포인트예요. 우리 세법은 중요한 숫자를 바꾸기도 하는데 두 번이나 이 숫자를 바꿨습니다. 100분의 80으로. 자, 하여튼 그러면요. 아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면서요. 예, 근데 그 개인이 이걸 또 뭐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하나요? 안 해요.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하나 대손할 때 시공회사한테 맡기잖아요. 그 법인의 법인장부를 90% 넘게 입증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기도 하고 자재를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 미만의 이런 것들도 다 합한 금액을 과세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예요. 100분의 90.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요 얘기 100분의 90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4번 과점주지의 간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구하는 것은 나중에 사례 연습, 사례로 계산 사례 연습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계산 사례로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번 나중에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출제됐던 사례로. 부동산 등의 일괄 취득도 한번 보시고요. 참고서 보시고 135페이지 06번 세율입니다. 세율을 여러분이 별표시를 3개 합니다. 해놓고 잠깐만 쉬었다가요. 오늘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좀 해놓고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표준세율 암기 방법 암기해오라고 스토리를. 그래서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그 암기 방법 표준세율 암기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표준세율만 오늘 하고 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